네, 안녕하세요. MTN 이슈츠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가 둔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배터리 위기로 온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 시간에서는 배터리와 자동차 전문가분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박철환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약간 지금 이렇게 첫 영상 인터뷰라서 좀 떨리는데,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배터리 좀 관련 이야기부터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좀 배터리를 잘 모르는 배알못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업황에 대해서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보는 기사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한국 배터리 수출액도 이제 조금 꺾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올해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요. 그 작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초에 우리나라 그 세일 3사의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전망이 연초와 연말이 완전히 달랐죠. 2차전지 시장이 생각보다 전망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 초에도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겠지만 그 전망이 정말 그 중반을 지나고 연말로 갈 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기업들도 감을 못 잡고 있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러면 점유율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을 얘기할 때 중국 시장 제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 시장 제외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 3사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49%로 2022년보다 한 5% 정도 떨어졌고 하락했고, 그다음에 뭐 중국 CATL은 23%에서 28%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도 좀 더 좁혀질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지. 일단 지금 전 세계에 그 배터리 시장의 그 데이터 중에서 정확도라든지 정밀도가 높은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전제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20.8%다, 28.3%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이거는 심한 경우에 그 한 자리가 될까 말까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지금 그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봤을 때 뭐 1위가 뭐 28.3, 뭐 2위가 27. 얼마 이렇게 막 얘기가 되면서 뭐 0. 몇 프로 차이가 나네, 뭐 어느 달에는 동률이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CATL이 그 중국 외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앞섰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포인트가 뭔가 하면 러프하게 봤을 때 국가 점유율이 50%가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죠. 예. 요게 포인트가 되지. 뭐 47.8%다 이런 뭐 유효 숫자 3개 쓰고 하는 이런 식 또는 2개 쓰고 하는 게 이걸 가지고는 전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 외에서는 50%가 깨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중국의 배터리 산업과 배터리 전기차 산업이 그동안은 안방 호랑이라는 주장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방 밖에서도 얼마든지 먹혀드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고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입증하고 있는 거죠.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교수님의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처음에 한국과 중국이었는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중국과 한국이더라고. 이 기술력 격차가 더 이렇게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기술력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초의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양극 활물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발트 기반을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니켈 기반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철 기반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컸고 우리가 확실히 앞섰다 했던 시절이 언젠가 하면은 코발트 기반의 양극 활물질을 쓰던 즉 이게 바로 LCO로 대별이 되죠. 즉 모바일 IT 중심으로 갈 때는 확실히 우리가 앞선 게 맞고 근데 이게 대충 언제 정도부터 급격히 변했나 하면 2010년대 중반 정도 이때 슬슬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고 역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큰 기여를 한 회사가 크게 2개가 있죠. 중국에서 CATL이 있고 그 다음에 BYD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때 또 여러 가지 아주 복잡다단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저 수면 아래에 네. 배경 상황에 의해서 중국이 약진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네. 그러면서 서서히 2020년 지나가고 21, 2, 3년 지나가면서 이제 뭐랄까 기술력으로 봤을 때 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 기술은 네. 코발트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중국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땐 확실히 후발주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후발주자들은 우리도 일본의 후발주자로서 시작을 했을 때 했던 것과 동일한 전략이 있어요. 어떤 절대 현재 그 주류의 시스템이나 기술을 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이기거나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세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에서 봤을 때 차세대는 네. 니켈 기반 시스템이 아니라 철 기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철 기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LFP를 가지고 이제 중국이 시작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원래는 중국 전지 산업에서 중대형 쪽을 이야기할 때는 LFP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삼원계는 아직 시작을 했거나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상황. 네. 한 5, 6년 전이면 뭐 그 얘기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차근차근 폭발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또 약진도 하고, 물론 거기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의 역할, 그리고 이게 뭐 정부의 정책의 영향도 컸다라고 하는데 네. 정책이 네. 뭐 무작정 밀어줬다는 개념의 정책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중국의 정책을 봤을 때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지금 대별해서 볼 수 있는 게 그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네. 있잖아요. 네. 보조금을 설계를 할 때 네. 우리나라가 한참 가격 기준 설계를 할 때 네. 중국은 가격 플러스 그 기술 가중인자를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었어요. 기술력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팩 에너지 밀도와 네. 셀 에너지 밀도가 기술 가중인자로서 해서 네. 이 팩 에너지 밀도가 높고 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쪽이 그 보조금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하다 보니 네. 그때 LFP 중심으로 가던 중국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옵티멈 나노라는 회사였던가요? 그 회사가 파산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네. 뭐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정부의 정책이 변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 보조금 따먹던 회사가 진짜 망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들 자식이니까 네. 강하게 키운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 없으면 보조금도 안 준다. 못 받게 만든 네, 거죠. 못 받게 만든 거다.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네. 보호한다는 개념보다는 네. 강하게 육성을 한다는 관점이 오히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나라에서 중국은 정책적으로 중국 산업을 육성을 한다. 보조금을 퍼준다. 뭐 네, 이런 퍼준다. 오해들이 좀 있다. 근데 너무 그쪽만을 강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낙오 시킬 거는 낙오를 시키고 강하게도 키웠다. 그쵸, 마치 사자를 키우듯이 그 강하게 키운 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적자 생존 형태로 해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쭉쭉 올라왔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중국에선 LFP뿐만 아니라 삼원계 쪽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중국은 LFP를 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네. 여기에 추가로 이제 이쪽은 NCM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네. 나타나기 시작했죠.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회사들이 기술력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국은 현재 LFP도 갖고 있고 네.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소디움 아이온 배터리라고 부르는 기술. 그래서 소디움 아이온 테크놀로지까지 올라가니까 현재 제품의 다양성을 보고 기술력의 다양성을 봤을 때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더 다양한 상황이에요. 삼원계 쪽, 하이니켈하고 울트라 하이니켈 쪽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엄밀하게는 양극 활물질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이거를 그 울트라 하이니켈 쪽에 의해서 구현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오히려
차에 장착이 된 네. 그 3원 개 기술의 월드 레코드를 현재 지금 중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고 있고 또 네. 최근에 그 폴쉐에서 2025년형 신차였나 24년형인가 그 마칸 일렉트릭이라고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 마칸 일렉트릭에 장착이 된 3원 개가 그 CATL의 그 NCM811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전 세계에 많이 팔리는 폴스터. 네. 폴스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은 LG 엔솔 셀을 쓰는데 네. 그 우리나라 이외 지역에 가는 그 차량들에 네. 장착되는 네. 3원계는 또 CATL 걸 써요. 그러면 교수님 그 이제 LFP, NCM, NCA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LFP를 지금 개발 중이고 그다음에 네. 2026년이면은 뭐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지금 늦은 건 아닙니까? LFP 개발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LFP의 후발주자잖아요. 네, 그죠. 그럼 들어갈 때 네. LFP도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걸 뭐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네. 레가시 LFP가 있고 네. 기존의 뭐 예. LFP라고 그냥 그죠? LFP예요. 네, 그냥 LFP. 근데 네. 어드밴스드 LFP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보된. 우리가 후발주자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레거시 LFP를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후발주자로서 LFP를 개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LFP를 개발할 거면 그 후발주자인 차세대 또 LFP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중대형 전지 쪽을 들어올 때 네. 차세대 시스템으로서 그냥 앞에 아직 아무것도 안 붙은 LFP를 했듯이 네. 우리가 LFP 쪽을 들어갈 때는 네. LFP 내에서도 네. 그 차세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드밴스드 LFP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LMFP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양극 활물질이 또 중국이 이미 상용화를 시켰다는 어드밴스드 LFP와 같을까요? 아직은 소재를 소싱을 할 때 네. 중국 쪽 소재를 소싱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즉 우리의 독자적인 뭐 LMFP 이외에 뭐 진짜 더 나은 어떤 LFP가 어떤 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래도 이쪽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어쩌니까 그것까지 아직 하기엔 여력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여력이 없다는 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작년 하반기에 네. CATL하고 네. 우리나라 3사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교를 했던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보시면 3사의 합보다 CATL 한 회사의 연구개발비가 많고 네. CATL은 매출 대비로 5%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5만 원은 연구개발비를 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LG 엔솔이 그 CATL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DI는 그래도 5%예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LG 엔솔이 SDI에 절대적으로 열등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매출 크기가. 그렇죠. 매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죠. 만약 SDI가 현재 LG 엔솔 정도의 매출까지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 연구개발비 비중을 유지할 수 있냐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엔솔도 SDI 정도의 매출액을 내고 있을 때, 매출을 내고 있을 네. 때 그때는 연구개발비가 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올라가면서 네. 최근 1년 사이에 R&D 투자가 정체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은 R&D 쪽 투자가 정체가 되고 CATL은 이 R&D 투자가 매출이 우리나라 3사 합산보다도 나은 회사가 5%를 맞추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성과가. 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작년, 재작년에 CATL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신기술이라고 하면서 네. 그 일종의 그 어드밴스드 LFP 기술이 나오고 또 3원계 신기술이 막 나오고 신기술들을 계속 발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3사가 네. 그런 어떤 신기술이 발표된 게 네. 그 상대적으로 미약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3사가 뭐 거의 초인급의 뭐 한 사람이
1인당 그 사람이 뭐 몇천억 수준의 역할을 하면서 R&D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결국은 투자를 얼마를 했냐,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더 확보했냐, 네. 여기에 일단 의존해서 지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R&D 투자가 현재 적기 때문에 네. 성과가 못 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지금 뭐 LG 엔솔, 뭐 SK온, 뭐 삼성 SDI 이렇게 얘기가 네. 나왔는데 이제 이 3사가 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LG 엔솔은 네. 그 김동명 사장이 네. 분명히 그 취임을 하면서 질적 성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질적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최근에 그 여기저기서 또 대외적으로 얘기한 걸 보니 그 지금 김동명 사장이 생각하는 질적 성장이 통상적인 질적 성장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사의 기술력이 완전히 티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네. 신기술이 나오고 네. 그 신기술이 차근차근 그 뭐랄까 양산 제품화되고 네. 고객사도 확보하고 결국은 몇 년 있다간 차세대 제품으로 전부 다 바뀌는 그런 게 오히려 질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마치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서 LCD가 OLED라든지 네, 또는 뭐 LED라든지 그런 네. 쪽으로 바뀌는 느낌. 네. 그게 질적 성장인데 지금 그 김동명 사장이 여기저기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네. 그 효율, 그러니까 그 생산의 질을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관점이라 그럴까요? 그 얘기가 되면 좀 곤란해지죠. 이제 적극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R&D의 연구의 비용을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할 시기다라고 지금 LG 엔솔의 경우는 좀 보시는 거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R&D 투자란 것 자체가 네. 그 비용을 증액시킨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구에 특히 그 혁신적인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인력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 인력들 말고 네. 우수한 혁신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석박사들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국내 인력 시장 상황에서 채용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고 네. 그 다음에 계획을 짜고 싶어도 네. 실행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삼성 SDI는 또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시나요? 삼성 SDI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듯이 네. 사실 그 투자라든지 그런 네. 면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냐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삼성 SDI 자체가 네. 그 뭐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만 네. P5나 P6 같은 네. 중대형 그 결국은 일렉트릭용 셀이 네. 그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P5나 P6 같은 즉 울트라 하이니켈이나 울트라 하이니켈의 그 중대형 각형 쪽 그 제품군이 먼저 확충이 되고 양산이 안정화되고 고객사를 확보를 하며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또 고객사 특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텔란티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스텔란티스가 한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자기들은 그 EV 시장에서 네. EV 사업부가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이분 포인트를 지났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보니까 자기들은 아직 북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SDI는 뭐 현재 주로 거래하는 고객사들 성향 자체가 네. 북미 지역보다는 유럽 쪽이 그쵸. 상당히 그 관계가 돈독하고 강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그 북미 지역을 어떻게 진출할 건지 하는 전략들이 현재 짜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SDI는 현재 뭐 러프하게 봤을 때 4, 5% 정도의 세계 시장을 네. 현재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10%에 근접하는 즉 네. 과연 더블 디짓의 점유율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딜레마가 현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고객사들에 대한 조금 더 의존도가 높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나서 그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품군을 가지고 네. 어떤 면에서 후발주자인 건 틀림이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 7위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질적 성장이란 측면에 그 전형적인 그 루트는 그 SDI가 지금 일단
길을 잡긴 잡았어요. 그게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뭐 되든 안 되든 네. 그 우리가 보통 그 S라인이라고 그 내부적으로 통칭해서 밖에다가 말씀하시는 형태 있잖아요. 네. 네. 그 전고체 연지.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겠다는 로드맵은 잡혀 있는 거죠. 네.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떻게 될지를 그죠. 맞아요. 모르는 네.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SKO는 어떻게 지금 사실 3사 중에서 사실 제일 힘든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자금 조달도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성과가 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SK온이 네. 아주 뭐랄까 좀 꼭 재밌는 그 스탠스와 위치를 갖고 있다 그럴까요? 다양성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네. 그런 건 참 뭐랄까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원계에서 네. 그 어중간한 제품이 아니라 네. 그래도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니켈, 울트라하이니켈 네. 파우치를 하고 있죠. 네. 그죠. 그리고 그 기반 기술을 갖고 네.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네. 시시때때로 네. 그다음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 통용이 되는 기술 쪽 그리고 통용이 되는 제품에 대한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령 갑자기 LFP 얘기가 나오죠. 네. 뭐 그게 레거시든 또는 어드밴스드 네. 그죠. 네? 그 얘기가 나오고 또 갑자기 또 통역. 각형 얘기가 네, 나와요. 각각 나오죠. 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드디어 4680 얘기가 나와요.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세계 최초의 그 하이니켈 뭐 파우치를 개발을 했다. 그런 건 그때 한번 딱 이야기하고 네. 그 이후부터는요. 마치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네. 2위 그룹이 네. 그 앞에 바람막이인 1위 그룹 뒤에 따라가는 형상이 있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 것은 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주자들 중에서 제일 앞서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이 생각보다 적은 게 그러니까 보시면 봐요. 파우치 네.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그 부분은 또 전체 시장 점유율은 SDI보다도 높잖아요. 네, 네. 심지어 그 소형도 없는데 그죠. 그죠? 그쪽은 나름대로 공고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각형도 하죠. 네. 그죠. 그다음에 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LFP 한다 그러죠. 네. 그리고 또 대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4680도 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얕게 간다고 봐도 어차피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신규 R&D 쪽 그쪽도 딱히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수 있는 제품을 집중해서 만들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사가 현재 다른 상황인데 네.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SK온이 유리하냐? 네. 사실 SK온은 현재 SK온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는 생존이죠. 그죠. 그래도 네. SK온은 마지막 한 칼이 있어요. IPO. 다른 회사들은 이미 다 IPO를 해서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회사채라든지 네. 본드라든지 그런 거를 수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이즈를 당겨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칼은 남아 있긴 해요. 근데 네. 다만 그거를 최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겠죠, 가치를. 그때 상장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거는 뭐랄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번 어느 때 그 IPO 얘기 한참 나오는 게 작년 말이었던가요? 네네. 그때 그죠. 흑자 전환 막 얘기 나오고 네, 할 뭐 때. 에비타 흑자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던 그죠. 것 에비타 얘기 같습니다. 나오고요. 그때 그 어느 그 기자님이 물어봐서 그때 SK온 내부 관계자가 뭐 어느 시기에 상장을 할 거고 그때 인정을 최대한 많이 받겠다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을 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빨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때 IPO 시장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게 왜 제가 그 당시에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얘기했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당시 SK온 내부에서의 그러니까 세계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네. 제가 보는 전망의 차이인 거죠. 계속 긍정적으로 성장할 거고 배터리에 쇼티지가 난다는 그 아주 아름다운 그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야 맞죠. 그렇죠. 근데 저는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하더라도 가장 근시일 내에 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결국은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뭔가 하면 배터리 시장이 둔화가 된다. 그럼 왜 둔화가 되느냐? 특히 뭐 전기에너지 장량치 쪽은 네. 아직 여력이 있어요. 네.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 쪽에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ESS는 지금 뭐 3원계, 뭐 LFP 뭐 어떤 게 좀 더 적합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왜냐면은 중국 업체들이 ESS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는 LFP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서 조금 이걸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국내 시장은 3원계 중심으로 흘러갔죠.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슬금슬금 LFP로 흘러갔고 그 LFP로 흘러갈 때 그럼 중국이 LFP를 써 그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그 비하와 폄하도 있었지만 네. 그 테슬라가 네. 메가 팩토리 얘기를 하면서 향후 그 신형 메가팩은 전부 LFP로 갈 거야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요. 자, 배터리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고성능이나 그 럭셔리 계열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쪽은 그 하이엔드 그 3원계가 맞아요. 근데 파퓰러하고 범용이고 그다음에 소형 경영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쪽은 LFP가 맞아요. 심지어 중국에서 트라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저 아래의 경영 쪽은 소디움 아이온까지 트라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ESS 쪽을 가잖아요. 네. 그쪽은 어떻게 보시면 되나 하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LFP가 주력이에요. 향후. 3원계를 쓰기에는 사치스러워요. LFP가 3원계 대비로 수명에 대해서도 그 사이클 수명이 좋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러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LFP를 보완하는 보완제로 이제 SiB, 소디움 아이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들 이야기할 때 뭐 3원계와 LFP 얘기를 막 서로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쓰레기다 또는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못 쓴다. 그러니까 한쪽을 각하하고 그 폄하하는 거는 아주 심각한 오류고 하자고요. 애시당초 LFP 같은 그 철 기반의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그 NCN 같은 3원계 이 두 가지는 오버랩이 되는 시장을 갖고 있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3원계와 LFP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요. 또 이 아래쪽에서 LFP하고 그다음에 SiB가 또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요. 그 3인 이러면은 그 몇 각이죠? 하나, 둘, 셋, 넷, 3인 사각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2인 삼각이 아니라 이건 소디움 아이온까지 나왔으니까 3인 사각 경기를 가는 것처럼 가야 되는 이 배터리 산업인데 이거를 가리켜 하나만 돼. 그렇게 얘기하면 자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3원계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3원계도 하고 LFP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분위기를 봐서 SiB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 그럴까 그냥 편의점이라고 치면은 라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은 뭐 과일도 팔아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게 있어야지 매출이 오르고 또 그 안에서 또 돈도 벌리고 이러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도 뭔가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좀 제품군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정말 아주 대단한 맛이 나는 김밥이 하나 있고 뭐 참치김밥, 뭐 소고기김밥 이게 다 필요 없고 한 종의 김밥을 팔아서 그 가게를 영위하고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건물까지 올리겠다 이런 거 드라마에선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현재 배터리 산업에서 그 3원계 하이엔드 한 종만 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최고가 되고 이런 것은 사실 몽상이죠. 그렇죠. 김밥도 있어야 되고 참치김밥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김밥에 지금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지금 필요한 라면도 시점이다. 있어야 되고 라면도 있어야 되고 만두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할 때 그 일회용 뭐
상품들을 사다가 네. 가공을 해서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를 뭐 처음부터 만두피부터 시작해서 또 준비하고 네. 뭐 라면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라면 사리부터 시작해서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기반 기술을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그 사실 우리 배터리 산업이 그동안 그 편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